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896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 환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가 4단계로 격상됐지만 뚜렷한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고 비수도권의 확산세도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모더나 측과 고위급 영상회의를 열고 다음 주부터 백신 공급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는 해외 생산 파트너의 문제 때문에 백신 해외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교직원과 아동복지 돌봄시설 종사자에 대한 활자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직접 계약한 활자 백신 6,600만 회분 가운데 오늘 267만 회분이 국내에 도착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0.7%포인트 상향 조정해 4.3%로 전망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제사회가 우리 경제 우수한 대응력과 회복력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미국 보건당국이 백신 접종자도 실내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다시 권고했습니다. 일부 주와 지방정부에서는 이미 마스크 규제를 재도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900명 가까이 늘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전 최대치였던 지난 22일 1,842명보다 50여 명 많은 1,896명입니다. 당시에는 청해부대 대규모 집단 감염이 해외 유입에 반영돼서 전체 확진자 수를 끌어올렸다면 이번엔 국내 발생만 1,823명으로 290명이 더 많습니다. 수도권에 이어서 비수도권까지 잇따라 방역을 강화했지만 아직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어제 하루 수도권에서만 1,212명이 확진돼 국내 발생이 66.5%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도 30%를 넘는 감염 규모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규 해외 유입은 73명으로 이 가운데 33명이 입국자 검역에서 확인됐습니다. 백신 1차 접종자는 38만여 명이 늘어서 접종률은 34.9%이고 접종을 마친 사람은 4만 4천여 명이 추가돼 접종 완료율은 13.6%로 집계됐습니다. 네, 생산 문제로 국내 공급 차질을 빚은 모더나 백신이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국내 공급될 예정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불거진 모더나 백신의 국내 공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어젯밤 모더나 측과 고위급 영상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논의한 결과 다소 차질이 있었던 백신 공급을 다음 주부터 재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달 접종 계획을 모레 금요일에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총리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불거진 모더나 백신의 국내 공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어젯밤 정부는 모더나 측과 고위급 영상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논의 결과 모더나 측은 다소 차질이 있었던 백신 공급을 다음 주부터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예방접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8월 접종 계획을 구체화하여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하겠습니다. 11월 집단 면역 달성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앞으로도 정부는 흔들림 없이 백신 접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처럼 다음 주부터 국내에 모더나 백신 공급이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모더나는 해외 생산 파트너들의 문제로 인해서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는 성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모더나는 이메일 성명을 통해 해외 백신 생산 파트너들의 문제에 따라 해외 시장으로의 코로나 백신 공급이 느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콜린 허시 대변인은 백신을 더 빨리 배송하기 위해 일시적 공급난에 대비한 물량인 안전 재고조차 비축하지 못하고 있다며 백신 배송 계획의 중요성을 인식해 각국 정부와 긴밀히 접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더나는 해외 생산 파트너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에 부딪혔는지, 파트너 가운데 어떤 회사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등 자세한 설명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모더나 백신 원액은 스위스 론자에서 생산하고 백신 원액을 최종 제품으로 만드는 병입 과정은 스페인 로비에서 담당합니다. 허씨 대변인은 현재 문제가 해결된 상태지만 향후 2주에서 4주 동안 미국 외 백신 배송에서 단기적인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모더나와 파트너들은 배송 지연의 영향을 받은 모든 나라에 걸쳐 공급 부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모더나 성명은 한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 모더나로부터 생산 차질 문제로 7월 공급 예정 물량의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힌 뒤에 나왔습니다. 한국은 모더나와 연내 4천만 회분의 백신을 받기로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 이 중 110만 회분이 도착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네, 우리 정부가 미국의 제약사 화이자사와 직접 계약한 코로나19 백신이 오늘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정부가 직계약한 화이자 백신 267만 9천 회분이 오늘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 백신은 우리 정부가 화이자와 계약한 6,600만 회분 가운데 일부입니다. 오늘 물량으로 7월에 예정된 화이자 백신 도입은 완료됩니다. 이스라엘 정부와 백신 교환 협정 체결로 받은 78만 2천 회분까지 모두 합치면 7월 한 달간 들여온 물량은 675만 3천 회분에 달합니다. 화이자 측과 계약한 물량은 향후에도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내일은 미국 존슨앤존슨사와 직접 계약한 얀센 백신 10만 1천 회분이 국내에 공급될 예정이라고 추진단은 밝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교직원과 또 아동복지 돌봄시설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접종 대상자는 약 74만 6천 명으로 오늘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전국 위탁 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백신을 1차 접종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2학기 등교 수업에 대비해서 교육, 보육 종사자를 우선 대상으로 접종을 진행해왔는데 이번 접종 대상자들이 모두 백신을 맞으면 교육, 보육 종사자에 대한 접종은 완료됩니다. 앞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 1, 2학년 교사 등은 지난 13일부터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을 마쳤고 고등학교 교직원은 지난 19일부터 접종을 진행 중입니다. 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 경제가 4.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주요 기관 전망치 중 가장 높은 것으로 IMF는 성장률 상승으로 정부 부채 비율도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석 달 만에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IMF는 올해 우리 경제가 4.3%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지난 4월보다 성장률을 0.7%포인트 높였습니다. 이는 정부와 한국은행, OECD 등 주요 기관의 전망치 중 가장 높습니다. IMF는 내년 우리 경제는 3.4%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3개월 만에 0.6%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코로나 충격에 따른 역성장의 기저 영향을 제거한 지난해와 올해 평균 성장률은 1.7%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일반 정부 부채 전망도 개선했습니다. 경제 성장률 상승 등으로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가 포함된 정부 부채 비율 전망이 지난 4월보다 1.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반면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정부 부채 비율이 악화됐습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가 6.0%, 내년에는 4.9%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백신 공급 확대와 미국의 경기 부양책 등에 힘입어 선진국은 성장 전망을 상향 조정한 반면 인도의 코로나 확산과 중국의 긴축 재정 등으로 신흥국은 하향 조정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7.0% 성장을 예측했고 인도와 중국은 9.5%와 8.1%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MF는 국가 간 불균등한 회복을 완화하고 세계 경제 회복세 지속을 위해
저소득국에 대한 백신 공급을 확대하는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정책 유지를 권고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3% 상향 조정한 것은 국제사회가 우리의 우수한 대응력과 회복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어제 IMF의 세계 경제 전망 수정 발표 이후 SNS를 통해서 이번 보고서가 우리 경기 회복세의 지속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IMF가 발표한 한국 경제 성장률 4.3%는 우리 정부 전망보다도 높고 주요 기관들의 전망치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과 영국, 독일 등의 적극적 재정 정책을 경제 전망 상향의 주요 요인으로 명시한 점은 추경 예산 편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대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등 신남방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현재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신남방 지역 코로나 확산에 따른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종합 점검하기 위해서 통상 및 업종별 유관기관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직원 안전 문제, 공급망 교란과 물류 통관 지체 등에 따른 자재 수급의 어려움, 출입국 과정 격리 강화에 따른 출장의 어려움 등을 제기했습니다. 중소기업과 규민기업들은 현지 백신 접종 지원과 기업인 귀국대 백신 접종 우선 지원, 한국 또는 상대국 입국대 격리기간 단축 등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하루 신규 환자가 향후 4주에서 6주 이내에 20만 명대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톰 프리든 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현지 시간 27일 CNN 방송 인터뷰에서 델타 변이가 퍼지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마저 난관에 봉착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프리든 전 국장은 우리는 힘든 시기를 향하고 있다며 미국의 코로나19 확산 추이가 영국과 비슷하다면 하루 최대 20만 건의 신규 확진 사례를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에 취약한 고령층 등이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대유행의 초기에 끔찍한 사망자 숫자는 아니겠지만 델타 변이 확산에 따라 코로나19 사망자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델타 변이로 신규 확진자가 늘자 미국 보건당국이 2달 만에 다시 백신 접종자도 실내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확진자와 입원 환자가 증가한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이미 마스크 착용 명령을 부활시켰습니다. 최문석 기자입니다. 미국 중부 미주리주의 세인트루이스시는 월요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했습니다. 5살 이상 모든 주민은 실내와 공공장소는 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최근 델타 변이가 퍼지면서 확진과 입원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실내와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공고한 지 2달 만입니다. At the urging of local health experts, with the St. Louis Pandemic Task Force, County Executive Dr. Sam Page and I took action by instating a mask mandate to stop the spread of COVID-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지방정부도 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시는 공무원과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46,000 Californians should be vaccinated. And if they're not vaccinated and cannot verify that they've been vaccinated, we are requiring that they get tested. 상황이 이르자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백신 접종자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했던 마스크 지침을 2달 만에 수정해 발표했습니다. CDC recommends fully vaccinated people wear masks in public indoor settings to help prevent the spread of the Delta variant and protect others. This includes schools.
CDC의 이 같은 입장 변화는 백신의 완전 접종률이 아직 50%를 넘지 못한 상황에서 델타 변이에 따른 코로나 재확산이 미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델타 변이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이스라엘에서 5세에서 11세 기저질 환자에 대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이 대국민 접종에 사용하는 화이자 백신은 12세 이상의 경우만 접종 대상이지만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보건부는 현지 시간 27일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의 증세가 발현되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고위험군의 5세에서 11세 아동에 대한 접종을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보건부는 사례별 검토를 거쳐서 접종 승인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브라질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백신을 골라서 맞는 행위에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상파울루시 보건당국은 백신을 골라서 맞으려고 특정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18세 이상 성인이 모두 접종을 마칠 때까지 순서를 뒤로 돌리기로 했습니다. 시 당국은 델타 변이 감염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는데 다른 도시에서도 곧 같은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지난 1월 중순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됐으며 중국 시노백사 백신과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미국 화이자, 얀생 등 4가지 백신이 접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노백 백신의 효능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미국 화이자를 선호하는 사람이 늘어나 많은 지역에서 접종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네, 중국 난징에서 최근 엿새 동안 100여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역시 델타 변이로 확인됐는데 공항에서 시작됐기 때문인지 중국 내 다른 도시로도 일부 번졌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감염의 진원지 난징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매일 핵산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 시민 930만 명이 단 일주일 사이에 벌써 2번째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去的同事就来这里做核酸检测的，是第二次，是第二次了。 난징시에서는 최근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주 난징 루코우 국제공항에 기내 청소를 하는 환경미화원들의 감염이 확인된 지 6일 만입니다. 시 당국은 뒤늦게 이번 감염의 원인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此次引发疫情的毒株呢，传染能力强，传播速度快。本轮疫情发生的这个场所的特殊性，也导致了这个传播面的进一步扩大。 난징시는 대형 박람회장 안에 임시 검사소를 설치했습니다. 선제적인 검사로 감염자를 찾아내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집 앞까지의 택배 배달을 금지하고 다른 도시로 나가는 시외버스의 운행은 중단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사람 출입도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家现在反正家里面反正儿子啊、女儿还有老婆婆。 하지만 난징에서 시작된 이번 감염은 이미 본토의 5개 성, 8개 도시로 퍼졌습니다. 남부 광둥성부터 북부 랴오닝성까지 감염자 수는 적지만 넓은 지역으로 옮겨갔습니다. 지난달 광저우에 이어 이번 달 난징에서 발생한 코로나19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되면서 델타 변이가 중국의 신규 감염을 주도하는 양상이 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이미 내년 미국 중간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면서 사이버 공격이 실제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27일 버지니아주에 있는 국가정보국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을 통해 허위 정보가 점점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러시아가 이미 미국의 2022년 중간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같은 사이버 공격이 언젠가는 실제 전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의회 다수당이 바뀔 수도 있는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러시아발 사이버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과 관련해서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커트 캠벨 인도 태평양 조정관이 북한과의 대화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통신선 복원을 환영한다며 긍정적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전 정전일을 기념해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 전의회가 캠벨 조정관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한미동맹이 미국에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는 공감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hat they think are the most important issues that we're confronting between our two countries, the challenges, the opportunities in the time ahead. 이어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와 소통을 지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북한으로부터 북미 협상 등 관련 소식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북미 대화의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남북 통신 연락선 복구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 평화에 필수적이라며 남북 간 대화나 더 나아가 북미 대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미국이 새로운 대북 정책을 설명하겠다는 제의에 북한은 석 달 가까이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 간 대화가 촉진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북미 대화 재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이란에서 물 부족에 항의하는 시위가 2주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루탄에 실탄까지 쏘며 해산에 나섰고 현재까지 10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진 기자입니다. 이란에서 몇 개월간 계속된 극심한 가뭄으로 수력발전소 가동에 차질이 빚어진 데다 더위로 에어컨 사용이 급증하면서 테헤란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이달 들어 정전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서부 후제스탄주에서는 지난 15일 50도씨를 오르내리는 무더위 속에 물 부족 사태에 더해 정전까지 겹치자 이에 항의하는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시위대는 거리로 나와 목마르다, 물을 달라는 구호를 외쳤고 시위는 이란 전역 30여 개 도시로 급속히 번졌습니다. 현재까지 10명이 시위 도중 경찰 진압에 숨졌고 수십 명이 다쳤으며 105명이 억류됐다고 인권운동가 뉴스통신은 보도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는 경찰이 최루탄은 물론 시위대에 실탄을 사용했고 사망자 가운데 10대 소년이 포함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당국은 폭도들이 총격을 가한 것이라며 경찰 1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حالا این وسط هم یه عده‌ای ممکنه سوء استفاده بکنن. یک فرد نااهلی هم ممکنه بیاد وسط اینها از یک سلاح گرم هم استفاده کنه، تیراندازی کنه. یک عزیز ما 이란 정부는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 영상이 확산하는 걸 막기 위해 인터넷을 반복적으로 차단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기상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이란에서 지난 53년간 가장 건조한 날씨를 기록했고 1960년대 후반 이후 이란 평균 기온은 2도씨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지난해 강수량은 50% 감소해 댐의 물 공급량이 줄었습니다. 물 부족 사태가 부른 이번 시위는 이란 인구의 75%가 국제 빈곤선 이하의 저임금으로 고군분투하는 사이 높은 실업률과 치솟는 물가, 코로나19 확산까지 겹치며 격화하고 있다고 국제합동통신이 전했습니다. YTN 이어진입니다. 네, 도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일본에 제8호 태풍 네파탁이 상륙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일본에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보여서 경기 일정도 일부 변경됐는데요. 폭염에 비바람까지 덮쳤지만 우리 선수들 끝까지 건강하고 안전하게 경기 치르기 바라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